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말들도 많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 축하해주면 되지. 왜 그렇게 말들이 많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라도 출신인 저도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 그건 저는 우리나라 국민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소설은 소설로 보고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거를 정책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판도라였는데요. 누적 관객 수가 4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재인이 그 영화를 본 거예요. 아,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구나. 당장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정지시켜버린 겁니다. 그 고리 1호기 발전소를 지은 게요. 수조가 들어요.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근데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영화 한 편 보고 정지시킨다는 게, 없애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통령부터 감성적인 판단을 한다 그겁니다. 영화를 영화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한강에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소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소설은 소설로 보고 글은 글로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강이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게 광주 사태를 배경으로 했다는 소년이 온다. 4.3 사태를 배경으로 했다는 작별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단편적인 거예요. 단편적인 걸로 그런 사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전체적인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광주 사태가 정말로 군인들이 우리 같은 동족인, 같은 민족인, 같은 국민인 그런 사람들을 저렇게 참혹하게 죽었다는 게 머릿속에, 내리속에 박히면 안 된다 그겁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의 글만 보고 한쪽의 면만 보고 진실이냐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근데 소설은 뭘까요? 우리는 배울 때 소설은 호구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소설이 나무 위키란 데는 어떻게 적혔냐면 소설이란 작가의 상상력 또는 사실에 기반하여 창작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간 산문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위키백과는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사건을 미적으로 질서화하여 통일적인 의미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산문으로 서술한 서사문해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소설이 호구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나는 거란 말입니다. 2024년 10월 10일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는 13세 때 아빠가 준 참혹한 사진 땡땡땡 한강 5.18 소설 쓸 때 매일 울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강은 1970년생으로 알려졌거든요. 한강의 출생이 1970년이라면 광주 사태는 1980년입니다. 그러면 한강의 나이는 10살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말대로 한강이 13살 때 그 참혹한 사진을 봤다면 한강은 1967년생이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한강은 몇 년도에 출생하고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것부터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진실이 호도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광주 사태에 대해서 저는 3명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광주 사태를 직접 보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독일인 사진작가가 있었잖아요. 영화 택시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는 위리겐 힌치펜터입니다. 이 사람이 광주 사태에 대해서 직접 사진을 찍고 다닌 거, 그게 다 진실일까요? 광주 사태에 대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의 진실은, 또 다른 진실은 뭘까요? 사진에 나와 있는 그게 다일까요? 그 사진들이 다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다 죽였을까요? 우리 경찰들이 다 죽였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975년에 강주 시민증을 받았고요. 명예시민증을 받은. 그리고 1980년대부터 10여 차례나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방문기, 북한 여행기라고도 합니다. 그 글을 쓴 루이제 린저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루이제 린저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글이 나온 게 있어요.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루이제 린저가 1980년부터 10여 차례나 북한의 초대를 받았다. 그녀는 북한 기획문 1981년에서 북한 김씨 절대 왕조를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 위대한 지도자, 범죄 자체가 없고 가난이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형무소가 없다. 교화소는 채창살이 없고 교육생들은 언제든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교화소에서 출소할 수 있다. 등 완전한 김일성 용비어천가를 썼다. 1986년 평양 방문 때에는 김일성 대학의 명예 박사 학위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북한에는 교회의 탑이 없고 교회의 종소리가 없어서 좀 섭섭했다는 말을 남겼다. 행간을 읽으면 그녀가 믿는다고 말했던 카톨릭 교회와 종교는 말살되었다는 말이 되겠다라는 말을 남겼고, 이렇게 주간 조선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루이제 린제는요, 김일성이가 북한 방문기를 쓰게 하기 위해서 개마고원 특각이라는 게 별장이거든요. 그 특각을 내주었어요. 최고의 대접을 해줬고 최고로 영웅으로 받들었어요. 김일성이가 직접 안내해 주면서 그걸 보면서 글을 쓴 여자입니다. 그게 북한의 진실입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이 실상이 어떻게 됐다는 거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감옥이 없습니까? 없을 수 있겠네요. 방사포로 바로 다 갈겨서 죽여버리니까. 가루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교화소가 필요 없겠죠. 감옥도 필요 없겠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면 되니까. 이게 북한의 실상입니다. 북한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탈북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북한의 실상입니다. 근데 루이제 린저는 김일성이가 안내해준 그것만 보고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방방곳곳에 강주 사태에 대해서 알리려고, 참상 알리려고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한 여자입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강주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을 쓰면서 방방곡곡에 알리려고 애를 썼던 게 루이제 린제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면 루이제 린제는 어떤 여자일까요? 제가 본 루이제 린제는 생애 한가운데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여자는 명예욕도 강하고 권력욕도 강합니다. 독일 녹색당에 수상으로 나오겠다고 선거까지 나온 여자고요. 자기 같은 동료였던 유대인을 밀고를 해서 아우슈비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까지 벌인 여자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애국에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호화롭게 자기는 살았죠. 자기가 밀고 했거나 북한의 실상을 알린,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그런 거는 말 안 하고 오로지 김일성만 찬양한 겁니다. 이게 루이제 린제의 진실입니다. 이 여자가 광주 명예 시민증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진실입니다. 루이제 린저가 본 게 다입니까? 루이제 린저가 광주의 진실에 대해서 뭘 압니까?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한때 좌파였지만 우파로 전향했다는 조 땡땡입니다. 이 사람은요, 광주 사태하고 박원순 아들 그 병역
그것만 나오면은 갑자기 돌변해버린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이 사람은요, 저는 위장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80년 당시에 이 사람은 사북 사태가 있었잖아요. 사북에 광산이 무너지는 그 사태를 취재를 하러 갔어요. 부산의 언론사에 근무했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강주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 취재를 가겠다고 하니까 그 언론사에서 야, 네가 사북에 가서 취재하고 왔는데 뭘 또 강주까지 간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휴가를 내버리고 몰래 강주로 간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요, 강주 사태가 이미 지났습니다. 5월 18일에 일어났는데요. 이 사람이 간 날은 20일인가 23일인가 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니까 처음에는 시민군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니까 부산의 어느 언론사에 조 땡땡이다니까 아 너는 우리 편이다 그러면서 똑같이 정말 김일성이와 똑같이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데만 보여줬답니다. 이 사람이 본 거는 시민군들이 안내해주는 그런 강주의 진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강주를 다 본 것이냐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한강이가 사진첩을 본 강주가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주 사태를 배경으로 한강이가 저는 써서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게 양분화되고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저는 강주 사태에 대해서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거에 대해서 참상에 대해서 그 나라는 말이 많지? 도대체 진실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뭘 했습니까? 헬기에서 기총 소사를 했다고 얼마나 조사를 했습니까? 강주 사태를 위해서 쓴 세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저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강주 사태는 진실이 더 빨리 알려질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문재인 때 또 돈을 들여서 한 게 있어요. 전투기 폭격 대기 조사로 5.18 진상 규명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40년이 지났는데 헬기에서 따발총을 갈겼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그렇게 말한 사람 있어요. 봤다고. 근데 왜 제가 광주 사태를 왜 일반인이 144명밖에 안 죽었냐 이 말 한마디 했더니 에잉? 이러면서 자기 광주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대부분 헬기에서 쐈다고 본 사람들 진짜로 본 사람들 있습니까? 저는 진짜로 봤다고 한 사람들 중에 진짜인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 사태는 항상 말이 많고 진실이 뭔지 항상 궁금해하고 이러는데요. 저는 광주 사태를 정말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를 축하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광주 사태 유공자를 먼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사태 유공자를 밝혀서 정말 유공자다운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산점을 없애야 됩니다. 왜 가산점까지 주면서 군인들이 받던 5% 가산점도 차별이라고 없애놓고 왜 강주 사태는 가짜 유공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5% 10%까지 가산점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죽어라고 공부를 해도 떨어진다는 말을 듣습니까? 이게 차별입니다. 역차별입니다. 저는 그래서 강주 사태 가산점도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주 사태 유공자가 지금도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40년이 넘었는데 왜 강주 사태 유공자는 계속 늘어납니까? 이러니까 진짜 피해자가 대접을 못 받고 강주 사태가 저도 민주화라고 말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18 애국법, 5.18 애국처벌법 이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5.18에 대해서 지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깁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맞습니까? 저는 민주화를 했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 입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벌을 줍니까? 지금 국회가 정상입니까? 범죄자들이 장악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저 국회가 정상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전라도 출신이지만 한강에 노벨 문학상을 축하해 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주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